그 권역별로 특장과 특색을 살려서 충남 모든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네, 중천권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출마보다 중요한 건 도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이 있죠.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한 데 이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앙 정치부대에서 활약하시다가 벌써 충남도정을 맡으신 지가 4년째가 됐네요. 네. 시간 정말 빠릅니다. 3년 거의 끝나갑니다. 예. 자, 중앙 정치부대하고 도정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다르던가요? 글쎄, 국회의원은 이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 정책이라든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국회라는 데가 이제 그 비판 견제 기능이 주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절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건 이제 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일들 그림을 그려서 또 빠르게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할 때 이제 보람을 느끼죠. 자, 이 김태흠 지사께서는 이 추진력, 결단력 이렇게 강하기로 굉장히 소문이 많지 않습니까? 네. 도정 맡으신 뒤에 하도 공무원들한테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한다라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립니다. 네. 자, 도정 맡으신 뒤에 자신의 업적 자랑할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충남 같은 경우가 이제 염치나 체면, 네. 또 양반 기질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타 시도하고의 그런 이 경쟁 속에서 좀 뒤처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정의 체질을 좀 역동적이고 네. 능동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슬로건도 힘센 충남, 또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제일 처음에는 저한테 좀 피곤했을 텐데, 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간부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좋다. 네. 가끔 질책을 받아도.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보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뒤에서 싫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어떤 공인이잖아요. 네. 또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과 또 저희 충남도라면은 이제 충남도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네. 자,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네. 이 중앙 정치인이셨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나오시지 않나 싶었는데 결국은 안 나오셨어요. 네. 이제 곧 18일 뒤면은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신임 대통령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되시는 분은 첫째는 이 진영 논리에 있어서의 지금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통합적인 그런 이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막 진입을 했지만은 앞으로 선진국으로서의 계속 유지하고 또 더 발전시키려면은 저는 이런 산업 재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그런 그 미래의 그런 먹거리를 네.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치인으로서 이 평소에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방 분권도 강력히 주장을 하셨는데 자, 이번 선거에서는 뭐 사실상 개헌 투표는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개헌에 대한 생각은 여전하신 건가요? 개헌해야죠. 네.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뭐 누가 된들 간에 저는 국정 운영을 순탄하게 이끌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이 19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는 이제 직선 단임제가 뭐 주했고, 네. 그다음에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사회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네. 사실 논의를 뭐 채 하지 못하고 사실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요. 독재를 종식시키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행 대통령제는 이제 오로 하나씩 소위 승자독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표만 많으면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갖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표라도 져서 진 그런 정당은 5년 내내 그냥 발목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는 올바르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연방국가잖아요. 각 주가 다 네. 국가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럼 선진국에서는 오로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 중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 정국이 어수선하다든가 아니면 뭐 후발 지금 뭐 이런 후진국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다 이원집정부제나 이제 네. 아니면은 뭐 순수 내각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제 순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정부뿐 아니라 이 범정부적인 과제로서 지방 소멸 위기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네. 이 직접 도정을 맡아보시니까 이 지방 소멸 위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던가요? 심각하죠. 네. 그래서 모든 뭐 첨단 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싶어도 지금 이제 수원, 화성 이쪽이 분기점이에요. 네. 이게 하한선, 상한선, 뭐 식물 뭐 정하듯이. 네. 그래서 이 밑으로는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안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을 네.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왜 서울에 주로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건 서울에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또 대학교들이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 꼭 이렇게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뭐 집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지방으로 분산해야 되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현대다, 삼성이다 커다란 자기네의 그런 그 생산 현장이 있는 쪽에 대기업 본사는 놓고 네. 그리고 서울은 해외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서만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보잉사가 뭐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어디에는 그렇죠. 뭐 다 있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과 그다음에 대학이 저는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국가 행정 체계를 네. 충청권, 충남북, 대전, 세종, 충청권 하나, 호남 하나, 영남 같은 경우 부울경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뭐 그다음에 서울, 경기. 네. 그래서 한 5개 내지 6개 정도로 저는 행정구역을 개편을 해서 작은 국가 형태의 네. 권한을 많이 이양을 하고 그래서 지방 분권이 제대로 그래야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각 지역마다 거점들이 생기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고 독특한 그러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서울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이제 외교 안보, 국방, 네. 그리고 또 뭐 관세, 통상 문제, 그리고 또 이 각 지방 정부 간의 갈등과 이견이 있을 때 조율하는 이러한 부분들만 중앙 정부는 갖는 형태. 네. 한 예를 들어서 충청도가 이 4개 시도가 합쳐진다면 인구가 560만인데 이 정도가 되면은 한 인구가 덴마크 수준이에요. 600만. 그렇죠. 이 정도 돼야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의
뭔가 특화된 그런 정책들을 갖고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또 경쟁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자, 지역산업 부흥을 위해서 이번에 이 경기도와 함께 큰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또 설명해 주시죠. 베이밸리 메가시티. 예. 그 베이밸리는 이제 베이가 이제 만이거든요. 예. 만. 그래서 이제 아산만 일대를 네. 같이 경기도와 함께 이 메가시티 구성을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2의 먹거리를 좀 네. 만들어내는 곳으로 발전을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 계획을 했고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함께 하자고 동의를 해서 좀 추진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산만 일대가 저희 충남의 그런 당진 그리고 경기도 평택에 네. 사실 해상 경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상 경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네. 일단은 이제 평택과 당진항을 중심으로 해서 아산만 일대,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택, 안성을 비롯해서 한 5개, 그래서 한 10여 개 이 경기도와 충남의 시군이 합쳐지면요, 거기가 지금 인구가 한 430만 정도 되거든요. 그 대학 같은 경우도 한 37개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한 32만 개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하면서 첨단 산업화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처럼 말입니다. 이 잘만 되면 지역 경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네. 네. 2050년까지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우리가 지금 청사진을 이루어진다면은 세계 한 20위 정도 되는 경제 권역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역 소멸 큰 원인 중에 또 하나 꼽자면 바로 인구 감소 아니겠어요? 네. 출산율이 다들 떨어져서 난리인데 네. 충남에서는 지사님이 지사 되시고 나서 출산율이 올랐다고 그래요? 네. 이건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조금씩 이제 오르는 데도 좀 많이 있고 저희만 오르는 건 아닌데요. 네. 다만 이제 사실은 이 저출산 이 문제가 국가로서는 앞으로 다가올 큰 이 대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죠.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2006년도부터 지금 2024년 작년까지 한 19년 동안에 한 390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그러한 슬로건, 그런 모토하에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정부의 큰 기준, 큰 틀 속에서의 지역마다 그런 소위 보완하는 서브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앙에서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이거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도 이제 충남 풀케어 정책이라 해서 저출산 정책을 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좀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아이들이 지금 키우는 문제가 제일 이제 돌봄 문제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여성들의 이제 경제 활동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또 핵가족 오고 그다음에 도시화되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시켜줄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돌봄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돌봄 문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365일 24시간 그런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지금은 이제 5시 반이나 6시 되면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녁에 혹시나 회식을 한다든가 저녁에 무슨 자기 일정도 못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4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올해까지 저희 충남에 이제 20개소를 개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돌봄센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확장을 시키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들하고 주 4일제 근무를 합니다. 오, 예. 좋네요. 예,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 이것이 좋다고 소문나니까 우리는 지금 공공기관까지 해서 한 1,500, 6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네. 다들 좋은 정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타 시드에서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공공임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지면은 한 60% 정도까지밖에 이제 이 다가구라든가 아니면 임신 아이들 키우는 그런 가구들한테 60% 정도만 네.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앙정부하고 그런 협의를 강하게 요구를 해서 네. 100% 다 이제 임대 아파트 제공하는 이런 제도들도 넣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부모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보고 할 때도 조부모 수당도 좀 주고 그래서 네. 좀 다양하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국가를 강조하고 중앙정부를 강조하는 게 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아동 수당, 그다음에 부모 수당 이런 건 주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에서도 또 우리 같은 경우 행복 키움 수당 이런 거 5만 원짜리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줘요. 네. 이걸 좀 하나로 통일시키자. 통일시켜서 50만 원, 50만 원, 7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통일시키자. 네. 그래야 부모가 좀 유연성 있게 쓰지. 아니 아동 수당이라고 하는데 아동이 요즘 2살, 3살 먹은 애도 지들이 돈을 어떻게 써요? 네. 부모한테 줘야 되는 거지. 네. 그걸 쪼개요. 네. 그래서 이런 체제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뭔가 네. 아이들 낳게 되면은, 키우는 것은 국가가 다 책임지는 네. 이러한 그 형태의 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크게 참고할 만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의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참석하셨죠? 네, 네. 어떤 회의인가요? 제가 이제 언더투 연합이라고 네. 이 기후 대응 이제 위기 대응의 이제 국제 기구인데요. 그게 이제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들이 가입한 그런 국제 기구거든요. 네. 그거에 이제 제가 아시아 태평양 의장이에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아시아의 이제 그 기후 정상회의를 한 거거든요. 네. 자, 이 충청남도가 이 에너지 분야에 힘을 기울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 충남 같은 경우가 이제 참 불명했을 게도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58기가 있는데 58기, 네. 반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량이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게도 1위입니다. 네.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은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과제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저는 제가 도시화 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매를 맞으려면 네. 내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선언도 지금 정부는 이제 2050년까지 한다는데 저 2045년도까지 하겠다. 네. 2045년도까지 가면서 산업을 네. 재편하고 그리고 또 화력 발전은 이제 에너지 전환, 네. 이제 화력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또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이제 새로운 이제 산업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필요한 또 이제 이 R&D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우리 충남으로 가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를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잘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OECD 이 자랑을 한다면 작년에 OECD 보고서에서 네. 탄소 중립 정책을 최우수로 자르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보고서에 저희 정책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네. 여기서 지금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듣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았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는 오는 일요일 저녁 8시 대선 후보 1차 토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